페인트를 뒤집어 쓴 타이완의 초대 총통, 장제스의 동상입니다. 타이완의 국부라고도 불리는 장제스의 동상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장제스에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타이완 정부 수립을 앞둔 시기 장제스의 군대와 경찰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에 대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대학살 당시 희생자 수는 약 3만 명, 정확한 희생자 및 행방불명자 수는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대학살이 바로 타이완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자 그리고 피로 물든 타이완 정부의 창세기 2.8 사건입니다. 타이완에서 왜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났을까요? 타이완 섬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 시기가 그러했듯 일제의 타이완 식민 통치 시기도 억압의 시기였습니다. 1945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타이완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타이완은 중화민국, 즉 장제스 총통이 지도하는 국민당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당시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기 전의 일이었죠. 그때의 중국이란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 즉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의미했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일본의 패망으로 자신들이 해방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의 군사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해방인 줄 알았더니 여전히 식민 통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본성인이라 불렸습니다. 타이완 본토 주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타이완 본성인들은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았는데요. 우선 언어 차별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본성인들은 원래 고유의 방언을 사용하다가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에는 일본어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 본성인들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 표준어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표준어를 할 줄 모르는 타이완 본성인들은 출세는커녕 취직,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되었습니다. 타이완 본성인들은 사실상 민족 차별을 받았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 본성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고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타이완 본성인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되자 그 자리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 타이완에 들어온 중국 대륙 사람들, 즉 외성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온 외성인들에 비해 타이완 본성인들은 임금도 크게 낮았습니다. 이들 사이의 차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거주구역이었는데요.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 지배 민족이었던 일본인들의 주거지는 중국 대륙에서 온 외성인들 차이가 되었고 타이완 본성인들의 주거지는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타이완 본성인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 일제의 침략 전쟁에 강제동원, 즉 징병당하기도 했는데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징병당했던 타이완 본성인들까지도 민족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과 계속 전쟁을 벌였던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강제동원된 타이완 본성인들을 민족 반역자로 몰았다는 점,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타이완 본성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제스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타이완 본성인들은 국민당 정부를 해방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보았습니다. 당시 타이완 본성인들의 동향을 파악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군대는 정복자처럼 행동하였다. 비밀경찰은 노골적으로 민중을 협박하며 본토에서 온 중앙정부의 관리가 착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 민중들 사이에서는 개가 떠나서 돼지가 왔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개는 일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돼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당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보다 더 많이 먹어치우는 돼지. 일제보다 국민당 정부가 더하다는 비난이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운명의 1947년 2월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타이완 해협 건너 중국 본토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군인 국민당군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사이의 내전, 즉 국공내전이 발발한 것이죠. 국공내전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 경제를 실시했는데요. 주요 물자 및 생필품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독점으로 판매하고 다른 개인이나 사업자들은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를 실시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전매하던 상품 중에는 담배도 있었습니다. 2월 27일 밤 타이완의 중심 도시 타이베이 시내에서
몰래 담배를 팔던 타이완 본성인 과부 노점상 린장마이가 국민당 정부의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국민당의 단속반은 린장마이의 담배는 물론 갖고 있던 돈까지 몰수했고 항의하는 린장마이의 머리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당의 단속반의 행패에 타이완 본성인들이 시위에 나서자 국민당 경찰이 출동해 시위대에 발포했습니다. 이때 천원씨 학생이 총에 맞아 다음 날인 2월 28일 사망했습니다. 천원씨는 첫 사망자였으며 이를 계기로 분노한 타이완 본성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2.28 사건의 시작입니다. 타이완 본성인 시위대는 경찰서를 습격해 발포자를 포함한 경찰들을 살해했고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하면서 2.28 사건은 무장봉기로 격화되었습니다. 시위는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타이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타이완 본성인 시위대는 중국 대륙에서 온 외성인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타이완 본성인들은 국민당 정부로부터 여러 차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타이완 본성인들이 표준 중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외성인들을 상대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본성인들은 타이완 본토 언어뿐 아니라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일본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타이완 본토 언어나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성인으로 몰려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본성인 시위대는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본성인 차별 철폐 등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타이완에 파견된 국민당 정부 책임자는 본성인들의 협상 요구에 나서는 한편 중국 대륙에 있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측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파병 요청에 따라 국민당군이 타이완의 진압군으로 파견되어 3월 8일에 도착했습니다. 국민당 진압군은 타이완 본성인 전체를 반란 세력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본성인 시위대뿐만 아니라 타이완 본성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살 피해자는 성별이나 나이, 직업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대규모 학살의 피해자가 되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타이완 본성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 타이완에 남아있던 일본인들, 심지어 조선인들까지도 국민당 진압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당 진압군은 해군 군함의 한포 사격, 육군의 대포 및 기관총을 동원하여 학살에 나서는 한편 칼 등으로 신체를 크게 훼손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상당수의 희생자들은 바닷속에 던져져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살은 5월 16일 장제스가 사태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2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1949년 국공내전에서 전세가 불리해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으로 옮겨와 타이완을 직접 지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이완 정부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2.28 사건 희생자들의 피바다 위에 세워진 것이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이후로도 계엄령을 실시했는데요.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38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계엄령 기간 동안 2.2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적, 체포, 학살은 지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상대로 테러가 저질러지기도 했는데 이를 우파인 국민당 정부의 테러라고 하여 백색 테러라고 부릅니다. 타이완의 게임 및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반교가 이 백색 테러를 다룬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타이완의 계엄령은 1987년 장제스 사후 그의 아들인 장진고가 총통이 되면서 해제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및 백색 테러의 종식으로 2.28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28 사건 및 백색 테러의 책임이 있는 국민당 정부 대신 그 대안으로 민주진보당, 즉 민진당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진당은 국민당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타이완 지배도 반대하는 등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주요 정당입니다. 이렇게 계엄령 해제, 2.28 사건 조사 및 연구 본격화, 민진당의 성장 등에 힘입어 한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던 2.28 사건은 훗날인 1995년 타이완 본성인 출신의 국민당 리덩후이 총통이 처음으로 공식 추도식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이듬해에는 2.28 평화기념공원이 세워졌으며 그 다음 해인 1997년에는 국민당 정부가 공식으로 사죄하는 등 국가폭력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 수를 비롯한 피해 규모는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국부지휘를 지닌 장제스가 2.28 사건의 학살 책임자라고 하여 장제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이날은 평화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이 되었으며 타이완 전역에서는 조기를 개항합니다.